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풍대려괴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55번째와 56번째 괴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점과 귀매를 살펴봤지요. 그 점과 귀매, 점의 길과 귀매의 길서부터 이제 치국의 도를 넘어 평천하의 도에 접어든 것이죠. 군자가 일국의 왕으로서 그 외교 무대에 나서서 이 평천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익혀야 하는 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풍대려입니다. 풍대려는 풍이라는 것은 풍부하게 하다 할 때 풍이죠. 풍부하다 할 때 뭐냐면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길이고, 려는 여행하다 할 때 려죠. 나그네 려. 이건 뭐냐면 관계를 풍성하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군자가 어떤 특별히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관계망을 떠나서 그 나그네를 자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길이 대대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먼저 풍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점대 귀매를 통해서 점의 길과 귀매의 길이라는 게 협상력을 익히는 길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 협상을 통해서 혼인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동맹을 맺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강화시킨다는 것은 그 지난번에 맺은 그 혼인 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역이 각 괴가 서로 이어지는 길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 혼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지금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리고 풍의 길이 이 풍의 길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냐, 이걸 좀 머릿속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뭐냐면 풍의 길은 지금 군자는 일국의 왕으로서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선 것이죠. 그래서 풍의 길은 뭐냐 하면 외교에서 특수관계를 기정사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수관계를 기정사실로 인정받는다는 게 뭐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봤는데 A와 B가 둘이 동맹을 맺고 이 둘이 아주 일심동체가 돼서 특수관계다, 이거를 주변의 C, D, E, F, G에게 공인을 받으면 이 7명으로 이루어진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 A와 B의 뜻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겠죠. 왜냐하면 C, D, E, F 다 홀로 고립되어 있는데 A와 B는 아주 굳건한 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7명의 관계는 A와 B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A가 군자라고 하면 이 군자가 B와 특수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특수관계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향후 이 7나라로 구성된 이 천하는 그 군자가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특수관계를 기정사실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주변 나라들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A와 B가 특수관계로 똘똘 뭉친다면 주변의 5나라가 가령 A, B가 연합을 해서 자기네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다른 5나라가 A, B가 연합해서 뭔가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반대로 5나라가 똘똘 뭉쳐서 A, B 2나라를 침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A, B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특수관계를 공인받는 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5나라가 똘똘 뭉쳐서 A, B를 고립시키면 거꾸로 A, B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나라로부터 이러한 질시 의심을 받지 않고 A, B의 특수관계를 기정사실로 인정받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풍의 길입니다. 이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향후 7나라로 이루어진 이 국제 외교 무대는 군자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풍의 길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괴요사를 보시면 풍의 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괴요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구 일요사죠. 일요사. 처음에 양이온이 그 배우자 집안의 주인을 만나는 상이다. 배우자 집안의 주인이라는 거는 사돈이죠, 사돈. 그러니까 군자가 앞서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군자가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군자 측 상대방 배우자 쪽 집안의 주인 사돈이죠. 군자와 사돈이 되는 그 주인을 만나는 상이다. 뭐냐면 그 혼인 동맹을 맺은 상대방의 그 리더를 만나서 이 관계를 지금 더 강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열흘 정도라면 허물이 없으리라. 왕하면 숭상받음이 있으리라. 뭐냐하면 그 혼인 동맹을 맺은 상대방 그 왕과 그 어떤 회동을 가지되 열흘 정도 어떤 긴밀한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이 군자와 상대방은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열흘 정도 둘이 밀접한 회담을 하는 것은 주변에서 특별히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돈간이니까 그 정도면 뭐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둘이 뭐 돈독한 사돈지간이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둘이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면 나머지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숭상받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군자와 지금 이 둘이 어떤 혼인을 맺고 밀접한 관계를 외부에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로부터 어떤 그 존경받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긴밀한 동맹 세력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것이라는 얘기죠. 다만 열흘 정도라면 허물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열흘을 넘어가면 주변에서 이거는 단순히 사돈 간의 어떤 친밀한 회담을 갖는 게 아니라 뭔가 꿍꿍이 속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라면 허물이 없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라야 한다. 아직 1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2단계. 음이 두 번째 오니 그 빈지문을 덧대는 상이다. 빈지문이라는 것은 문 밖에 또 문을 덧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집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문 밖에 또 문을 덧대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게 빈지문입니다. 빈지문을 덧대는 상이다. 해가 중천에 떠도 북두칠성을 볼 수 있는 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1단계에서 군자와 동맹 상대방 그 군주와 둘이 그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었죠. 그 사돈 관계를 보다 강화시켰죠. 2단계가 되니까 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뭐냐면 둘이서 회담을 하는데 밖에 있는 주변 국가에서 두 사람이 어떤 회담을 하는지 볼 수 없도록 이 창문과 문을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둘이 비밀 회담을 할 수 있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도 북두칠성을 볼 수 있는 상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해가 중천에 떴다는 거는 군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죠. 군자는 양의 존재니까. 지금 해가 중천에 떴다는 건 현재의 상황은 군자에게 아주 유리해서 뭐 별 걱정거리가 없는데 만에 하나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럴 수 있죠. 현재는 평화롭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을 밤에 비유한 겁니다. 이 해가 중천에 뜬 낮이 있고 위기 상황 밤을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 이 어둠이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 동맹 세력과 비밀 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상호 간에 그 도와주는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을 맺는다.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이 돼도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북두칠성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북두칠성이라는 거는 북두칠성에서 연장하면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이라는 게 밤에 길을 갈 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좌표가 되죠.
왜냐하면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해가 중천했던 평화로운 시기지만 동맹을 이렇게 비밀 회담을 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엿볼 수 없는 비밀 회담을 함으로써 상호 굳건한 방위 조약을 맺어서 위기 상황이 닥쳐도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행동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 둔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하면 회담 내용을 주변 나라들이 볼 수 없도록 빈집문을 덧대서 비밀 회담을 하면 그렇게 하면 의심과 질시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의심과 질시를 사게 되리라. 예. 이게 문제죠. 이때 이 의심과 질시를 불식시켜서 특수한 관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아주 향후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는데 이 의심과 질시를 극복하지 못하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주변의 5나라들이 뭉쳐서 군자와 그 동맹국 두 나라를 고립시키고 혹시 침략해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뭐라고 하냐면 군자가 믿음을 가지고 펼쳐 보여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둘이 이 풍부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당신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펼쳐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주변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단계가 여기까지. 그러면 3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3단계. 양이 세 번째 오니 그 늪을 더하는 상이 되고 만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물거품이 되는 걸 보게 될 상이다. 무슨 얘기냐? 아까 2단계에서 그 주변의 의심과 질시를 잘 풀어줘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군자가 설득을 해야 하는데 설득에 실패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3단계. 실패하는 경우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늪을 더하는 상이 되고 만다. 군자가 지금 일이 꼬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물거품이 되는 걸 보게 될 상이다. 그동안 그 동맹 관계를 강화시켰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역이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하면 그 오른 팔뚝을 잘라내야 허물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군자와 그 동맹 상대방과 둘이 이제 그 어떤 비밀스런 그 동맹 아주 철저한 동맹 관계 맹약을 맺었는데 상호방위 조약 같은 걸 맺었는데 이 주변의 5나라들이 이 두 나라를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너희들을 정말 그런 식으로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겠다면 우리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주변 5나라들이 침략해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때 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역은 그 오른팔뚝을 잘라내야 한다. 지금 이 A와 B 군자의 나라와 그 동맹국 간의 그 관계를 주변 나라들이 지금 기정사실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고집해서 끌고 가면 침략을 부를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아깝지만 그동안 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지만 포기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팔뚝 동맹을 포기해서 잘라내야 된다. 일종의 손절이죠.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잘라내고 더 이상 이 동맹을 없었던 일로 돌리고 주변 나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2단계까지 기울였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수포, 물거품이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는 이제 실패하고 말았죠. 그럼 4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역이 뭐라고 조언하느냐? 3단계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는지 보시겠습니다. 4단계. 양이 네 번째 오니 그 빈지문을 덧대고 해가 중천에 떠도 북두칠성을 볼 수 있는 상이다. 앞서 2단계 얘기가 다시 나왔죠. 뭐냐 하면 재차 동맹을 다시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와 하느냐? 여기 나옵니다. 그 이의 주인을 만나면 길하리라. 이의 주인은 이족이죠, 이족. 우리 한반도 거주 우리 한민족도 이족이죠, 이족. 반면에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가 오늘날 한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족입니다, 하족.
주나라를 건국한 종족이죠. 하족이고 이 은나라를 건국했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우리 한국인들도 이족의 한 갈래죠, 한 지파죠, 지파. 그래서 흔히 저한테도 가끔 그렇게 질문들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은나라도 동이족이고 우리 한국인도 동이족이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의 선조가 은나라를 건국했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 많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족의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 그러니까 이족에는 여러 지파가 있는 것이죠. 구이죠, 구이. 구이라고 말하죠. 이족에는 9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지파 중에 하나죠. 우리 한국인들도 여러 지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같은 이족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가령 갑골문을 이 은나라 사람들은 글이라고 불렀습니다. 글. 예. 문자를 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오늘날은 우리 한국인들밖에 없죠. 예. 은나라 사람들도 문자를 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문화적으로 이 어떤 공통적인 유전자가 있다. 그렇지만 은나라 건국한 사람들이 막바로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나라에서 곤이 같은 이죠. 예. 곤이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병시키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 이족끼리도 많이 서로 싸웠다는 얘기죠. 예. 은나라가 곤이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병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족이라고 해서 막바로 이제 은나라 건국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다 뭐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다만 우리도 이족의 한 지파이고 문화적으로 분명히 어떤 공통의 DNA가 있다. 이 정도는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 뭐냐 하면 지금 이건 쥐역이고 그 하족의 경전인데 지금 이족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군자가 앞서 2단계에서 동맹을 맺으려다 그게 실패하고 말았죠. 주변에 질시를 사고 의심과 질시를 사는데 그걸 풀어주는데 실패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동맹을 맺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했더라도 2차 다시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민들이 보기에 어떤 이 풍의 관계를 맺은 긴밀한 동맹 세력이 없이는 국제 외교 무대를 주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어떤 특수한 동맹 관계, 특수 관계를 맺은 동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동맹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앞서 그 1단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동맹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족들 입장에서는 군자가 이족과 동맹을 맺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주변의 5나라가 군자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이 군자가 저런 사람과 동맹을 맺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라도 동맹 세력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족의 주인을 만나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반드시 동맹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동맹을 찾아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단계. 그 다음 5단계입니다. 5단계. 음이 5번째에 온 것은 아름다운 상황이 오도록 하니 경사와 명예가 생기는 상이다. 길하리라. 4단계에서 이제 이족과 동맹을 맺었죠. 그다음 5단 그렇게 맺으면, 여기서 맺다가 실패했고 4단계에서 맺으면 5단계가 절정의 단계인데 아름다운 상황이 오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사와 명예가 생기니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단계에서 이제 군자가 주변 나라를 모르게 이족의 주인과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었죠. 이렇게 굳건한 동맹을 맺음으로써 5단계에 이르면 그 동맹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상황이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사라는 것은 이 경사라는 것은 이 주역의 기쁠 희자도 많이 나옵니다. 기쁠 희와 경사, 경이 뭐가 다르냐? 이 기쁠 희는 혼자 기쁜 것이고 경사는 혼자 기쁜 게 아니라 주변 모두가 같이 기뻐할 만한 일이 경사입니다.
이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군자가 그 특수관계를 맺어둠으로써 그 특수한 동맹 세력을 그 활용해서 뭔가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기뻐할 만한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한 성과를 반드시 올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주변 모두가 기뻐하기 때문에 길한 결과가 된다. 뭐냐 하면 주변 나라들이 군자가 그 저렇게 이 긴밀한 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어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룸으로써 그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 군자의 그 참뜻을 이해시킴으로써 그 특수관계를 공인받게 되겠죠.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이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어떤 아름다운 경사가 오게 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의 그 기정사실로 인정을 받아내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길한 결과를 가지고 옴으로써 이 풍해기를 매듭지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에서 그 특수관계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음으로써 풍해길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단계는 과잉의 단계죠. 과잉의 단계. 여기서 이제 어떤 성과를 얻고 나자 이 풍해길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과잉에 이르는 것이 6단계가 되겠습니다.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오니 지붕을 덧대고 집에 빈집문을 덧대는 상이다. 과잉이죠. 이제 아까는 빈집문만 덧대는데 이제는 지붕까지도 덧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아까보다도 더 심한 어떤 비밀, 주변 5나라를 배제한 비밀스러운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 문틈으로 엿보며 사람이 없는 틈을 살피는 상이다. 어떤 비밀 회담이기 때문에 주변 5나라들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모습을 사람이 없는 틈을 살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도 볼 수 없으니 흉하리라. 이렇게 지나친 비밀주의로만 흘러서는 3년이 지나도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흉하기만 하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과잉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풍의 괴사죠. 괴사. 풍의 길은 형통하다. 왕이 이르니 우려하지 말라. 의당해가 중천에 오르리라. 왕이 이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춘추 시대에는 이 여러 나라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군이죠. 공이죠. 공. 가령 그 공자님이 살았던 노나라의 군주는 왕이 아니고 공이죠. 노공, 공. 군이거나 대군 일순이 있어도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춘추 시대에 누가 왕이냐? 회맹의 맹주인 패자만이 왕을 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른다는 건 뭐냐 하면 풍의 길이라는 건 일종의 이 춘추 시대 패자와 같은 패왕이 되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자가 이 풍의 도를 답파함으로써 이 동맹 세력과 특수관계를 맺고 그러한 특수관계를 주변 나라들로부터 기정사실로 공인을 받아내게 되면 그때 군자는 패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평천하의 도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패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의 도를 답하기 전까지는 군자는 군이었습니다. 군공이었다가 풍의 길을 거치면 이제 패왕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왕이 이른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군자가 이제 패왕으로서 왕을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당해가 중천에 오르리라. 무슨 말이냐? 상전에 이 풀이가 나오는데 의당해가 중천에 오르리라는 것은 의당 천하를 고루 비출 것이라는 말이다. 일중, 이 중이 이게 적중하다는 얘기죠. 의당해는 그러니까 이 패왕이 이른 것을 해에 비유한 것입니다. 의당해는 천하를 고루 비출 것이기 때문에 천하를 고루 비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군자가 패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풍의 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풍과 대대가 되는 려의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